네, 안녕하세요. 베이스팀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총 320메가와트의 규모라고 하고요. 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면 충청북도는 산단 태양광을 토양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고 하고요. 2026년까지 산업단지에 320메가와트의 태양광을 보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8월 31일 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을 한 내용이고요. 총 6개 기관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이 발전 사업자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 발전 사업자는 전력 생산을 해서 판매 수익을 발생하게 되고, 입주기업은 이 임대료를 20년 동안 받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부 추진 방안을 보면 동서발전이 발전 사업자로 모든 자금을 대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 관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발전사 허가 등의 행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태양광 산업협회, 농공단지협회 내에서 산업단지 내 사업 수요처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홍보, 시공 등에 대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역 업체가 30% 이상 시공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2026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2,942만 구를 심는 효과 그러한 내용이 있고, 충청북도는 민간군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고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부금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시정 도지사는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통해서 자연환경 훼손이 없고 인근 주민 수용성이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 모델이라고 이렇게 지켜 세워 주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근 주민 수용성이 높다라는 것은 민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 홈페이지 여기 보면 도정서주기 보도 자료에 보면 이렇게 충청북도 산단 태양광 보급 확대로 탄소 중립 실현 선도한다는 이런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사진과 함께 이 내용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동서발전의 홈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동서발전의 홈페이지를 보면 8월 31일자에 충청북도와 업무 협약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충청북도만 신나고 동서발전은 관심이 없는 업무 협약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 생각을 더 들게 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에 보면 플라스틱 병뚜껑 재활용으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러한 내용과 헌혈 봉사한다는 내용은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와 업무 협약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충청북도만 신나고 동서발전은 그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대사업과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기존에는 발전 사업자는 태양광 업체가 되겠고요. 현재 동서발전은 동서발전이 발전 사업자가 되겠죠. 이 행정 절차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진행하는 발전 사업 허가와 개발 행위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하고 있고, 동서발전은 이 발전 사업 허가와 개발 행위를 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행정적인 지원이 글쎄요, 발전 허가가 좀 더 빨리 나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인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고요. 일단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임대료는 얼마를 지급했느냐? 기존 업체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당 1년에 3만원에서 3만 5천원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동서발전은 킬로와트당 1년에 4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00kg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존에는 300만원에서 350만원을 1년에 준다는 얘기고요. 동서발전은 400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존 업체 같은 경우에 이 영업은 업체별 영업자가 있어서
영업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동서발전 같은 경우는 이 영업을 산업단지 운영해나 아니면 도청 담당자가 팩스를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홍보를 대행해 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사고 방지 대책인데요. 기존 업체 같은 경우는 이 건물주가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보험을 발행을 해서 20년 동안 태양광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보증보험을 발행하게 되고요. 동서발전은 여기에 대한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한 기사는 명시되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업체의 자산으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동서발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설치 비용이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건축물의 그 태양광 설치가 부진한 이유는 저는 제가 업체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건축물을 지을 때 담보 비율이 높아서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워서 태양광 설치를 꺼려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셨고요. 그 중에서 건물주와 사업주가 같을 경우에 이 태양광에 투입하는 그 비용으로 현업에 투자하는 것이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와 사업주가 같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태양광 설치에 대한 권한이 없고요. 건물주는 임대 수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 여기 사업주가 운영하는 그 장비에 태양광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가지고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민원 없이 수월하게 설치하는 장소가 산업단지입니다. 단지 내 태양광 설치하는 그 사업비에 융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건물 임대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건물 임대 사업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태양광을 임대로 설치를 했는데, 건물 임대로 설치를 했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매매할 때 태양광 발전소가 계속 유지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체의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서울보증보험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권유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서발전도 기사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와 동일한 수준의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이 동서발전은 태양광 발전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중간에 사업이 좌초돼서 이 세금으로 투입된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비를 회수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 태양광 영업에 종사하는 많은 영업맨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갈 곳은 점점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대기사TV의 대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